먼저 투자나 이런 걸 말씀 나누기 전에 비만은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 맞죠?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사실 체중은 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이제 고도비만, 특히 3단계 비만 이렇게 찍고 나서는 살을 빼면 뺄수록 내 몸이 원상태로 복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도 내 몸의 정상 기준이 바뀌어서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듯이 비만 역시도 뺄 수는 있지만 내 몸의 그런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저항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수님 제가 굉장히 아껴서요. 그러는데 이분은 비만입니까? 우리 아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진단해 주십시오. 제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니라서 사실 이제 비만 숫자를 공개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상의 위험을 끼칠 만한 상태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준은 BMI라고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복부 비만만 따로 놓자면 복부 둘레가 여성분들은 85, 남성분들은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부 비만으로 인해 건강 위험성이 높아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BMI 지수 25요? 네. 좀 빠듯한 것 같은데 BMI 지수 기억하세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죠? 요즘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미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비만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코로나 이후 실제로 환자 많이 늘어났나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전으로 다시 보면은 원래 늘어날 게 늘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게 돼요. 전체적인 비만의 유병률보다도 특히 청년층 남녀 모두 고도 비만의 증가가 조금 더 뚜렷한데요. 그 추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걸로 좀 더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점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비만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가 지난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에 하나를 비만 치료제를 드디어 개발해서 이게 시판되는 이걸로 선정했더라고요. 네, 사이언스지라면 이제 국제 학술지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왜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냐 하면은 기존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가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먹는 형태의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 줄어들더라라고 하는데 이 새로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를 맞았더니 15% 가까이 줄었더라. 만약에 내가 체중이 100kg다. 그러면은 15kg까지도 감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맞는 주사 치료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매일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개발된 약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제약 분야에서 가장 3대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약으로 분류되는 게 하나가 성기능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발모였고 세 번째가 비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이런 비만 치료제라는 게요. 우연히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발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GLP-1이라는 성분 자체가 간단히 얘기하면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 분비가 되는데요. 걔가 고농도로 있을 때 보니까 포만감이 좀 늘어나네? 섭취량이 줄어드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용량보다는 이제 고농도에서 당뇨병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장 호르몬으로서 식욕의 조절 역할, 그리고 장 운동 속도의 조절을 통해서도 또 포만감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밝혀지면서 비만 치료제로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직접 이 많은 비만 치료제들을 경험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비만 치료제를 실제로 그 처방을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몇 킬로가 빠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10몇 킬로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kg씩 빠졌던 거여서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치료를 잘 이제 하고 건강해지다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아파가지고 네. 모든 걸 중단한 지금은 상태고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만 뭔가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 노력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10kg가 많이 빠지면 진짜 음식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예, 약간 왜 체중 저한테 자꾸 독일이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10kg가 빠지면 음식 생각이 오히려 그렇죠. 이 GLP-1이라는 성분 자체가 살을 빼면 뺄수록 원래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 고칼로리 음식을 요구를 하고 운동해도 같은 에너지 소모를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몸에서 원래는 줄어들어서 살쪄라 해야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우는 것과 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다이어트 약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비만 치료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려면 지금 과거에 나왔던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약물들은 사실 그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았으면 다른 제약회사가 잡아서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사용을 하면서 지속적인 효과가 입증이 돼 있고 특히 비만 동반 질환의 위험성을 관리하는데도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을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는 이제 GLP-1이라는 주사제제랑 같이 해서 이제 지방흡수 억제제해서 지방변이 나오게 해주는 거 그리고 식욕 조절제라고 저희가 편하게 알고 있는 식욕 자체를 줄여주는 약 그리고 식탐을 조금 더 조절해주는 약 요 네 가지가 사실 장기적인 치료제제로는 요 네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는 지금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거는 4가지뿐이다. 맞습니다.